아라가 회사를 다니다가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진짜 몇 개월 만에. 변신을 짠. 나도 이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국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나? 요즘에 뭐 있긴 하다던데? 2번이나 지금 그러면 사업 계획서가 통과가 된 거잖아. 특별히 뭐 노하우가 있나? 이게 K-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K-스타트업.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많은 창업에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볼 수가 있어. 예비 창업 패키지는 0년차. 그러니까 사업자가 지금 아예 없는 사람. 아 진짜 이제 신생아 같은 예를 들면 그렇지? 그래서 0년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창업 거고 패키지는 초기 창업 패키지는 1년부터 3년차까지. 그럼 이미 기존에 내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뭐 발전된 뭔가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제도약 패키지는 4년부터 7년차로 알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조금 어떤 업력이 더 됐는데 말 그대로 제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건가? 그런 것도 있고 중장년층 패키지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기본적인 정보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걸로.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를 그러면 한 번도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해 볼 수 있는 거네? 그렇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원래 작년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한 번도 내보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했었는데 아마 올해 2020년 지원하는 걸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되는 걸로 기준이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황에서? 그럼 과거에 있었다가 폐업한 것도 해당된다는 건가? 아마 지금은 그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 그래? 작년에는 아예 폐업이 있어도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완화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 채택이 되면 어떤 혜택을 주는 거야? 최대 이제 1억까지 시제품 개발이라고 해서 사업의 초반 작업에 지원금을 주는 거야. 그래서 1억까지 돈을 준다고? 현금을 주는데 이제 현금을 통장에다가 딱 넣어주는 건 아니고 이제 회사에서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돈을 쓰려고 하면 품위를 쓰고 거기서 품위에서 내가 이 돈을 써도 된다고 승인을 받으면은 지출을 하고 지출 증빙을 하는 그 프로세스대로 내가 여기서 지원 가능한 그 항목에 대해서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먼저 품위를 사전 승인을 올려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승인 받은 후에 돈을 쓰고 그 돈을 입금해 주는 거지. 그러면 현금을 이제 1억을 지원해 주는 건데 현금을 너 마음대로 써 해서 주는 건 아니고 내가 먼저 필요한 물건들을 품위 올리고 구매를 한 다음에 그걸 청구를 하면 돈을 난 다시 페이백 해준다는 약간 뭐 바우처 쿠폰 이런 거 같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지원 금액이라는 거고. 그게 최대 1억까지. 그럼 그 뭐 대출 상환 의무는 없는 거야? 상환 의무는 없지만 뭐 내가 정부 자금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거나 사게 된 것들은 5년까지 반드시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초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뭔가 많이 사야 될 텐데 물건들이나 물품들을 요거를 활용해서 내가 사면은 내 투자금을 굉장히 확 줄일 수 있는 거네. 그리고 물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케팅비,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할 때 필요한 그런 제작에 필요한 돈들, 외주 제작, 외주 용역비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쓰기가 쉽진 않지만 까다롭긴 하지만 해외 출장비도 지원이 되고 정말 여러 가지 다 해주는 거야. 교육비도 지원이 되고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 진짜 이거 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최대 1억까지지만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은 4천만 원, 4,500만 원 선에서 이제 된다고 해. 내가 사업 계획서를 쓰면은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다 주는 건 아니고. 사업 계획서를 쓴 거를 보고 이 친구한테는 이만큼 필요하겠다. 너는 이 정도 쓰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 사업비 한도 내에서 협약 기간 동안에 이제 쓰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도전하거나 새롭게 해볼 수 있는 창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종류가 진짜로 뭐 음식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어떤 스튜디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제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뭐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야? 일단 특별한 업종 제한은 없다고 보는데 너무 지금
평소에 할 수 있는 거 뭐 프랜차이즈라던가 음식점이라던가 이렇게는 안 되지만 그러면 안 지금 돼, 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을 해주고 그런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황금단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라서 사실상 엄청 막 IT나 뭐 앱 개발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종류라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지원 공고가 나오면 연락할 수 있는 번호들이 있어.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지. 제가 이런 2차 저차 해서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한다. 근데 이것도 지원이 될까요? 그랬더니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 써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제 잘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쓰게 된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김밥 장사 할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안 될 수 있겠네. 기존에 있는 것들은 안 될 그치? 수도 있지. 그건 그냥 너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도 뭔가 워낙 이렇게 많고. 내가 사회에 없던 거를 공헌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뭐 상권이나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자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해봐라. 또 플랜들 해봐라. 약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구나. 그리고 제가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1차라고 해서 되게 일반적인 예비 많은 창업 사업들을 패키지? 해준 거지만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 뭐 분야별로 워낙 나눠져 있는 이쪽으로 사업들이 다양하니까. 많아가지고 그거는 계속 K-스타트업 그러네. 보면서 주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도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원이었을 때부터 준비를 해와서 또 퇴사를 하고 혼자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채택이 된 거고. 그 좀 약간 스토리를 우리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을 해줘. 헌우도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이야기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많았잖아. 그치, 지금도 고민 많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지금 살아야 찍는 되니까. 것처럼 유튜브를 찍고 싶었는데 내가 찍고 싶었지. 내가 너네 자취방에 가가지고 찍겠니? 나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너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 방에서 찍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제약이 조금 있었고 유튜브를 찍어보려고 해도 공간 제약이 있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하자 뭐 카페에서 하자라고 해도 맞아. 이거 마이크 됐어. 뭐부터 사야 되지? 맞아, 막 우리 그때 막 삼각대도 없어가지고 책에다 핸드폰 올려놓고 그랬잖아, 뭐 이렇게. 삼각대는 뭐 사야 되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네 돈으로 살래 내 돈으로 살래 사면 누가 들고 다닐래? 애매모호하지 그런 거. 그런 고민이 많아가지고 유튜브 찍는 스튜디오가 좀 있으면 좋겠다. 맞아.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약해서 팟캐스트 스튜디오가 있잖아. 그래서 막 그때 찾아봤잖아. 실제로 있는지.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처럼 이런 컨텐츠를 생산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시도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촬영 스튜디오. 쓰게 됐는데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 더 먼저 받은 거는 성공불 융자. 성공불. 저 두 개를 받았었지 너는. 능력자야 정말로. 근데 성공불 융자는 대출입니다. 성공불 유자. 융자. 성공불 융자. 이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뭐 아이디어 톡톡 이런 융자인데 대출인데 되게 재밌는 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3년 거치 기간이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상환을 해야 돼요. 3년 동안은 그럼 이자만 갚아도 되고 5년째부터는 4년째부터는 원금 상환을 해야 하는데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원금 상환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 내 사업이 실패했다고 생각되면 이 2천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되는 조건부 융자야. 진짜? 그럼 약간 이거 이용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성실 실패가 있고 고의 실패가 있어서 내가 되게 성실하게 되게 신기하다, 했음에도 근데.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됐다라고 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 편히 해봐라 할까 이런 건가? 국가의 청년들한테. 그래서 그거는 대출금을 진짜 통장으로 2천만 원 한꺼번에 딱 싸줍니다. 돈을 그러면 그거는 내가 쓰는데 제약이 없어? 어떤 데 쓰든지 간에 이렇게? 사업하는데 써야겠지. 써야겠지만 그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지원금으로 받은 것처럼 뭔가 자료를 소명하고 그럴 필요는 매번 없는 보고하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 야, 근데 이런 것만 잘 활용해도 거의 그러니까 투자로 치면 이거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일으키는 거네. 그치. 그치. 그래서 일단 대출이 2천만 원이 먼저 됐고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먼저 모아놨던 나의 목돈? 그치. 그래서 꼭 무조건 전략하고 저축하는 저축해서? 거 꼭 필요하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래서 목돈이 있고 퇴사하면서 빌려서 나온 직장인 신용대출 이거는 1년짜리긴 하지만 어쨌든 좀 돈의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퇴사를 먼저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안 될 것 같은 거야. 분명히 퇴사하기 전에는 이 정도 왁구로 지금 성공불융자 2천만 원 받았지, 내 목돈 있지, 신용대출 받았지 하니까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막 찾아보고 보니까 K 스타트업을 찾아보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었고 이거를 다시 그렇구나. 이제 쓴 겁니다. 쓰고. 보통은 그런 정부 지원 자금이 중복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야 형평성 좀 맞을 수도 있겠다, 그치? 성공불융자는 대출이고 예비 이건 창업 패키지는 지원이니까. 지원금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너 말 듣고 나서 갑자기 지금 든 생각이 이게 진짜 당연한 말인데 눈을 뜨고 있는 사람한테 보이는 것 같아, 이런 거.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있는데 여전히 이런 걸 아예 모르고 아니면 이건 나랑 관련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왜냐면 나 또한 그랬으니까 나도 이런 걸 전혀 내가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준비된 사람한테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급했고 간절했고 나한테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렇지. 그랬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만 믿고 사업 계획을 하면 안 돼요. 진짜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치. 어느 정도의 나의 자본과 계획과 어떤 그런 것들 플러스 이제 어떤 국가의 지원까지 그게 필요하다. 어쨌든 너는 2번이나 지금 그런 사업 계획서가 통과가 된 거잖아. 그렇지. 특별히 뭐 노하우가 있나? 요렇게 사업 계획서에 요걸 꼭 넣으면 좋다. 사업 계획서는 전반적인 시퀀스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흐름도가 딱 있다는 거지. 전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사회의 지금 현상이 사회 있고 현상. 그리고 이것의 지금 문제점. 그거의 문제점. 그리고 내가 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나만의 해결책. 그렇게 하면 내가 이만큼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거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멋진 황금단추에 한번 대입해보면 어떻게 그게 되는 거야, 지금 시퀀스가? 그러면 황금단추에 대입해보자면 일단 유튜브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지. 유튜브 현상. 시장이 현상은 유튜브 시장이 커지고 있다. 굉장히 커지고 있지. 굉장히 커지고 있다. 1인 현상. 미디어 시장이 그러네. 커지고 있고 사람들이 더 이상 보기만 하기보다는 나도 찍어서 생산해내고 싶다라는 욕구가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없었던 건데 새롭게 나타난 현상인 거잖아, 이건 그치? 오케이. 이런 시장이 형성됐는데 문제점은 근데 문제점이 있어? 다른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만 해가지고 글 쓸 수 있는 거랑은 조금 달라. 그래서 유튜브, 그러니까 특히 1인 미디어, 영상 콘텐츠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있더라고. 은근히 어려워. 은근히 왜냐면 어려워. 편집도 난 못하겠고 뭐 좀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 그래서 영상 콘텐츠 시장에는 분명히 진입 장벽이 있다. 이게 문제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뭐 브이로그도 있고 뭐 집에서 찍을 수도 있지만 너랑 나처럼 서로의 집에서 찍기에는 조금 곤란한 상황들도 있고 또 여럿이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비즈니스 용도로 찍는데 회사 사람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할 수는 집은 일단 없잖아. 배경이 안 예쁘잖아. 그리고 또 뭔가 그래서 공간이 있다고 해도 조명도 필요해, 마이크도 필요해, 삼각대도 필요해, 카메라도 해야지. 필요한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샀는데 한 번만 하고 말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럼 너무 기회비용이 너무 크잖아. 맞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촬영 이제 시장이 엄청 커져서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이런 영상을 찍고 싶어 하는데 찍을 곳이 없다. 그게 지금 내가 바라본 문제점이다. 그래서 내가 차려버리겠다. 그런 찍을 곳을. 이걸 내가 차려두겠다. 그럼 내가 이제 차려서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촬영도 하고 앉아서 편집도 하고 이렇게 영상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주겠다는 거네?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 이제 촬영하러 오면은 장비도 있고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그러네. 일단 한번 시도해보기 되게 좋은 공간이 그렇지. 되는 거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장비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더 양질의 컨텐츠가 만들어지기에 좋은 그러네.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근데 뭐가 성장이 돼? 어떻게? 그러면 일단 영상 컨텐츠 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이 있을 수 있고 영상 콘텐츠 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에
공헌하는 황금단추. 그렇지. 기여하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개인 브랜딩이 되니까 개인이나 어떤 작은 소규모 시장 사업들도 이제 이렇게 자기만을 홍보할 수 있고 브랜딩할 수 있는 맞아.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네.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황금단추가 이런 오프라인 플랫폼을 지금 합정동뿐만이 아니라 뭐 성수, 강남, 다른 지방이나 해가지고 오프라인 플랫폼을 늘려가면 다른 사람들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곧 되는 2호점 거고. 오픈 계획이 있으시다고 막 점점점.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고 나면은 이제 편집을 해야 되고 송출하고 그렇지. 그게 여러 또 가지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 그런 서비스들은 온라인으로 확장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황금단추의 사업 아이템 하나가 오프라인으로도 온라인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고 대박. 그리고 유튜브 시장, 1인 미디어 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시퀀스가 그러니까- 너무 딱 말이 되지 않니? 그렇게 해서 내가 개인 미디어 시장 혹은 개인 브랜딩 시장의 질적 향상에 도모하겠다. 그럼 양적으로도 많아지겠지. 시도가 그러니까 쉬워지니까. 이 지원을 안 해줄래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럼. 거예요. 국가에서 봤을 때. 이런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현상이 있고 현상을 잘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서 그렇지 문제점을 찾고 내가 해결해주겠다. 해결해주겠다.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 계획, 확장 성장 계획. 계획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 쓰면은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계에서 제출도 하고 뭐 1차가 통과하면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던 것 같던데? 그치?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보죠. 면접도 보고 네. 그러면 총 2단계를 거쳐서 내가 우리가 최종 선정이 되는 건가? 네. 젊은 친구들 중에서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물론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성장을 위해서 정말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창업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데 근데 나는 예전에 항상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거든. 내가 돈을 모아야지 뭘 할 수 있다. 약간. 근데 그것도 필요한데 돈을 모아가면서 어떤 외부,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시너지를 내서 이렇게 진짜 멋있는 내가 청년 창업가가 될 수 있구나. 그치. 보통 이제 엔젤 투자라고 해서 사업의 초반에 민간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투자의 시퀀스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되지. 글쎄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우리가 정말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예전에 우리 이제 유튜브 찍은 것 중에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임대주택을 잘 활용하자 행보주택도 있고 뭐 신혼 희망타운 분양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주거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이런 창업에 대한 혜택도 지금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또 활용해 보자. 이렇게 산 증인이 또 있으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 창업 패키지 2020년도 지금 지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모르면 그냥 여기 와도 되지 않나요? 여기로 오면 됩니다. 방문하면 더 잘 알려준다고 그러던데 막 전 대표가 써준다는 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갖고 꼭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